요즘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튜브나 SNS를 보면 월 500만 원은 진짜 우습게 벌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휴대폰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분명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평균의 현실은 어떨까? 송수장. 먼저 소득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평균 소득 333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1년에 평균 11만 원씩 상승을 했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35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꽤 높죠. 제 주변에도 350 버는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평균 소득은 함정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나 연령 상관없이 전체 소득을 사람 수대로 나눈 거라 만약 월 1000단위, 억 단위를 누군가가 벌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전체의 평균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으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나 기업 규모가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크기 순으로 줄을 세워놓고 딱 정중앙의 값만 보는 거라 전체 평균이 높아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1년에 평균 10만 원씩 상승했으니 현재는 27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수치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도 살펴볼 건데요.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16.6%, 17만 개가 대기업입니다. 비영리 기업이 21%, 나머지 62%가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의 중위소득은 217만 원, 대기업 중위소득은 464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21년도 기준이라 현재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럼 공기업도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총 일자리가 2472만 개인데 이 중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 개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이 39만 개로 전체 일자리 중 1.5%밖에 안 됩니다. 공기업 평균 소득은 월 586만 원, 신입사원 평균 소득은 월 315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공기업은 중위소득 자료가 따로 없어서 평균 소득으로 일단 말씀드렸는데 대기업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가 100만 원 정도거든요. 공기업 평균 소득도 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신입사원 평균 소득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별 소득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산업 분야나 경력, 나이가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높은 산업은 평균 소득이 589만 원인데 비해서 월 소득이 낮은 산업은 평균 소득이 215만 원입니다. 소득 자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월 소득이 늘어나는 산업인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사양 산업인가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본인이 속해 있는 산업 분야의 평균 소득도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21년도에 조사된 결과고 초임급여 기준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공학, 자연, 의학 계열이 평균 소득이 높았고요. 인문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이 평균 소득이 낮게 형성됐는데요. 인문 계열 전공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취업문이 좁죠. 체감상 경쟁도 더 빡셀 겁니다. 막상 취업이 된다고 할지라도 급여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스펙을 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도피성으로 대학원 진학을 택하거나 대학 간판을 바꾸려고 인서울 편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전에 다룬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체 계열의 평균 소득은 24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령별 소득 빠르게 볼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20대에 많은 돈을 벌거나 모으는 건 쉽지가 않죠. 대부분 30대부터 돈을 계획적으로 모으기 시작하는데 통계상 30대부터 50대까지가 인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가 맞습니다. 모든 연령대에 나타나는 공통점이긴 하지만 분포율을 살펴보면 1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가 절반 이상이거나 4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령별 소득에서도 중위소득 250만 원대가 얼추 맞아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력에 따른 급여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작년 기준 73%로 10명 중 7명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학을 안 갔거나 인서울 4년제에 못 들어가면 마치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탁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인서울 4년제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서울 4년제 전체 정원이 72,000명인데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가 45만 명이에요. 여기다가 재수생이 15만 명 정도인데
계산해보면 60만 명 중에 상위 12%에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수능 성적 발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고3들 인서울 못 갔다고 너무 실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학교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30만 명을 대상으로 신입 월급을 조사했는데요.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의 급여 차이는 28만 원이었고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와의 차이는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 소득은 275만 원, 중위소득은 237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소득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평균 소득은 247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값을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7만 원이 평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통계청 자료니까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도 차이도 있어서 오차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송수장. 아무튼 여러가지 기준으로 수입에 대한 평균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평균을 알아보기 전에 설명을 꼭 드려야 돼서 자산과 자본, 부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억을 가지고 있던 A씨가 1억을 대출받아서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총 자산은 3억, 순자산은 3억에서 대출금 1억을 뺀 2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파트 값이 갑자기 뛰어서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6억이 될지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 2억만 계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4억 5천입니다. 중위값은 2억 3천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나이대별로 확인을 해볼게요. 평균값이랑 중위값의 차이가 좀 크긴 한데요. 20대 중위값이 1,500으로 나왔는데 일찍부터 돈을 잘 모으기 시작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 8,500은 소득 자체가 높아야 가능한 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금을 한 달에 150만 원씩 부어서 5년 가까이 모아야 하는 금액인데요. 근데 적금 한 달에 150만 원씩 할 수 있는 20대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될까요? 더 중요한 건 30대부터일 것 같은데요. 30대 중위값이 1억 7천, 평균이 3억이에요. 1억 7천이 30대 초중반, 3억이 30대 후반 나이로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월급쟁이 근로자가 적금으로 모으기에는 정말 빠듯한 수치입니다. 사실 30대 초중반에 1억 이상 모으는 것도 아낄 거 아껴가면서 정말 계획적으로 잘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부터 50대 평균이 5억이고 중위값이 3억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직 40대가 아니어서 감이 잘 안 오기도 하고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는 욕먹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판단에 맡길 테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산에서 부동산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대출이자 갚는데 돈을 다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산이야, 부채지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이긴 하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보죠. 역시 아파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건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찾아봤어요. 역시나 60대에서 70대 인구가 50% 이상이더라고요. 20, 30대 1인 가구로만 봤을 때는 월세, 전세, 자가 순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대, 30대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이미 상위 10%다라고 볼 수 있고요. 40대에서 50대도 상위 20%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수장.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온 인서울 4년제 대학, 대기업, 공기업 혹은 안정된 직장, 30대 결혼, 40대, 50대에 내 집 마련,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노후 준비 잘해서 60대, 70대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 근데 막상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평범한 삶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실제로는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혼식이 점점 늦춰지는 거 당연합니다. 결혼 안 하는 이유? 자금 부족이 1위예요. 편안한 노후도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냐는 질문에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4%였어요. 대표적인 노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는데 월 적정 수준 생활비로 부부가 277만 원, 개인이 177만 원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 수령액이 평균 136만 원이에요. 이 조건에 충족되는 것도 어려운데 금액 자체도 넉넉한 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평균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SNS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화려한 일상들을 언제부턴가 평균적인 삶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이 아니거든요.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가난하고
초라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극소수가 누리는 화려한 순간을 평범한 일상처럼 담아낸 거잖아요. 소셜미디어 속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내 소득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좋은 여행지,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즐기는 그 화려한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절대로 초라하거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의 화려한 순간들을 맞이하고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굳이 누군가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나는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라고 믿거든요. 내가 초라하다, 가난하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삶의 방향도 그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결국 삶이 그 태도에 대한 보답을 해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대다수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가난의 프레임이 확산되고 하나의 믿음으로 굳어져 버린다면 사회 전반에 전염되고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하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잘 살고 계시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소장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문의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전문 상담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